인테리어 하실 때 꽃은 무엇일까요? 보통 가장 중요한 공정을 인테리어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조명만 잘해도 인테리어가 예쁘게 나온다 해서 조명이 인테리어 꽃이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명은 거의 기본이고 요즘 인테리어의 꽃은 가구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가구 비용이거든요. 보통 한 8천만 원짜리 30평 올수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가구 비용이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더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금액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금액대는 다른 공정들에 비해서 가장 비싼 금액이거든요. 그럼 이제 가구라는 거는 이제 수납을 가장 많이 만들어 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많이 적재하고 수납하면은 집이 깔끔하게 유지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놓치시면 수납하려고 하시던 물건이 안 들어가거나 사용하시는데 평생 불편하셔가지고 계속 욕만 나오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할 때 이거 세 가지 꼭 챙기시면 좋으시고, 나는 인테리어를 턴키로 맡겼으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 알아서 해주는 업체도 있고 업체에 따라서 또 안 해주는 업체도 있다 보니까 이거 세 가지는 꼭 알으셔가지고 고객님께서 직접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인테리어가 끝났을 때 불편함이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가구 공사하실 때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게 챙기셔야 되는 점은 바로 신발장의 깊이, 그리고 붙박이장의 바로 깊이입니다. 깊이가 왜 중요하냐면 깊이를 잘못 만들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신발장을 만드셨는데 신발장을 잘못 만들면 신발을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신발이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신발이 들어갔는데 문이 안 닫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신발장의 깊이는 몇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냐면 이제 전체 깊이를 한 400 정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40cm 정도 잡는 게 좋는데요. 보통 이제 도어 두께가 한 2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부 이제 폭 같은 경우는 38cm 정도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남자가 신발 크기가 280이라고 하고 정말 커야지 300인데 이 300 정도만 확보되면 되는 거지 이게 굳이 380 정도까지 확보가 되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발 사이즈가 보통 한 280, 300인 거고 거기서 이제 신발의 앞코 그리고 뒤꿈치 이 길이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3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60 정도만 되면 신발에 따라 좀 안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80 정도는 확보해 놓고 도어 2cm, 그러니까 총 전체적으로 400 정도는 신발장을 폭을 잡아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인테리어 현장 끝나서 가보시면 신발이 이렇게 반듯하게 수납을 못하고 살짝 옆으로 비스듬히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신발장의 깊이를 너무 작게 잡아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반듯하게 넣었을 때는 도어가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라 살짝 열리게 되기 때문에 살짝 비틀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점은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이 폭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이 도어 포함해가지고 600 정도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도어가 똑같이 한 2cm 정도, 200 정도 되니까 이 내경의 깊이 같은 경우는 한 580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이제 이 옷걸이 같은 게 이 가로 길이가 한 42, 3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 너무 크게 잡는 거 아니냐, 괜히 공간만 더 차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이 반팔, 얇은 옷 같은 경우, 여성분들 옷 같은 경우는 이제 42cm만 줘도 괜찮은데 그게 보통 겨울옷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겨울옷 같은 경우는 패딩은 또 어깨가 두껍기 때문에 이 옷걸이에 패딩을 걸게 되면 전체 길이가 또 500이 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580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패딩을 거실 때도 이렇게 옆으로 걸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가구 공사 챙길 때 두 번째로 챙기셔야 되는 점은 바로 이제 손잡이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면 이 붙박이장이 있고 붙박이장 겉면에 손잡이가 안 달려 있는 도어 타입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 열리고 닫히는 방식이 푸시도어 스위치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시도어 스위치라는 거는 이제 이 도어 내부에 푸시도어 장치가 달리게 되고 이 푸시도어 장치가 달린 곳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도어가 이렇게 열리는 방식인데요. 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푸시도어가 달린 곳을 정확하게 손으로 누르지 않고 다른 위치를 누르게 되면 도어가 안 열리게 됩니다. 이게 가장 불편한 점이고 결국에 이 불편한 점 때문에 처음에는 푸시도어를 하셨다가 나중에는 이 손잡이를 설치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푸시도어는 좀 추천 안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가 푸시도어가 달린 곳에서 계속 누른다라고 하면은 이 푸시도어가 또 장고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푸시도어 추천드리지가 않고
또 누르는 것만 계속 누르게 되면은 흰색 같은 경우는 또 손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푸시도어는 좀 뭔가 반대해드리는 편이고, 이 겉면에 손잡이가 달리는 게 나는 좀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 손잡이 방식을 홈가공 방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홈가공 방식은 이렇게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홈을 파가지고 열리고 닫히고 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푸시도어보다는 그 도어 하나당 한 5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 수가 있는데, 이 5만 원은 이 푸시도어 할 바에는 충분히 저는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하실 때 내가 푸시도어를 할지 홈가공을 할지 아니 노출형 손잡이를 하실지 잘 선택을 하시고 각각의 장단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구를 정하실 때 세 번째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수납 구조입니다.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수납 구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붙박이장 안에 이불장을 만든다고 하실 때 보통 이불장을 이제 한 칸 또는 두 칸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불을 다 이제 때려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두 칸 정도가 아니라 한 세 칸이나 네 칸 정도 만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칸별로 계절별로 나눠서 이불을 보관하는 거죠. 가장 밑에 칸에는 뭐 예를 들어 가장 무거운 겨울 이불을 보관하고, 두 번째 칸에는 그 다음으로 무거운 봄이나 가을 이불 보관하고, 맨 윗칸에는 이제 여름 이불 보관하고, 네 칸을 만드셨다면 가장 위에는 이렇게 베개를 그 수납을 하시는 게 좀 사용하시기에 더 편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좀 공감을 할 텐데, 이제 한 칸에 만들어 놓고 거기 이불을 다 때려 넣었다면 내가 이제 여름 이불 꺼내려고 하는데 겨울 이불이 같이 딸려 나와가지고 우두두두 다 떨어지고, 또 그거 예쁘게 개놨는데 예쁘게 개놓은 게 다 헝클어지고 또 다시 넣어놔야 되고 좀 불편함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별로 좀 칸을 나눠서 이불장을 만드시면 사용하기 더 편하실 거다라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싱크대 하부장을 만드실 때 서랍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닫이 선반을 만들 것인가 좀 고민을 하시는데, 또 최근 들어는 전체 다 서랍으로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서랍이 좋을 때가 있고 여닫이 선반이 좋을 때가 있는데, 무조건 다 서랍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랍이 일반 여닫이 선반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하시면 좋고,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제 그릇이나 작은 식기류들을 보관하실 때는 서랍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내가 어떤 걸 수납했는지 보시기가 편하고, 또 여닫이는 이렇게 허리 숙여가지고 물건을 꺼내야 되는데, 서랍은 내가 서서 편안하게 위에를 보고 이렇게 뺄 수 있으니까 좀 편해서 작은 물건들을 보관하기가 편하고요. 대신 이제 여닫이 선반 같은 경우는 큰 물건들을 보관하기가 편합니다. 이 서랍에는 큰 물건들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후라이팬이라든지 큰 곰솥이라든지 도마 같은 경우는 서랍에 넣는 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런 큰 물건들은 여닫이 선반으로 편하게 막 때려 넣는 게 아마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서랍보다는 이제 여닫이 선반이 좀 더 가격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서랍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적절히 내가 이 공간에 어떤 물건을 넣을지 계획을 세워서 가구 공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나 디자이너가 다 알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이걸 알고 가구 공사 그 계획을 하실 때 요청을 별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구 공사 하실 때 꼭 신경 쓰셔야 되는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린다고 하면, 이건 좀 모든 집에는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단열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그 사이드 집이 있고, 예를 들어서 1호 라인이죠.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방이 있고 그 안방의 반대편 벽은 외벽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안방인 부분에다가 이 붙박이장을 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단열이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붙박이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붙박이장이 들어간 그 벽 쪽 같은 경우는 이 습한 공기가 차게 되고, 습한 공기가 환기가 계속 안 되면 물방울이 되게 되고, 물방울이 생겼는데 환기가 안 되게 되면 결국 곰팡이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외벽이 신축보다는 좀 더 얇기 때문에 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좀 단열재 같은 거 하나 놓고 붙박이장을 넣는 게 아무래도 생활하시는 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가구 공사 하실 때 꼭 챙기셔야 되는 점 3+1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인테리어를 선정하는 기준과 또 구축 아파트를 하실 때 무엇을 신경 쓰셔야 또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지 또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래 고정 그 링크로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새로 인테리어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인테리어 정보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가구나 공간 배치 방법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면은 다음 영상을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저희 디자인 세로 채널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 구독자가 1만도 안 돼가지고 채널이 작다 보니까 이 영상만 보시고 나가시면 아마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감사합니다.